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가한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의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전 세계에 샌더스 밈 현상이 등장했는데요. 샌더스 의원의 사진을 영화나 만화 장면은 물론 각종 상황에 합성한 패러디 사진이 일명 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싸이와 함께 춤을 추는 샌더스 의원, 김장 현장에 앉은 샌더스 의원 등의 합성 사진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예전에는 장난으로 치부되던 인터넷 놀이 문화가 최근 밈이란 문화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소비 키워드가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왜?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즐기는 밈 문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디지털 문화심리학자인 이승윤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밈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까? 네, 사실은 요즘은 워낙 밈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알려졌지만 사실은 밈은 좀 어려운 영어 단어이긴 합니다. 미메시스라고 하는 일종의 모방을 뜻하는 영어 단어와 그리고 진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우리가 유전자라고 불리는 진 두 가지가 이제 결합된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이제 쉽게 쓰는 언어인데 이미 뭐의 약자야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차드 도킨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유전자 쪽으로 잘 알려진 작가분께서 70년대 쓴 단어가 이제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뜻은 일종의 뭔가 다른 사람이 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따라하는 거죠. 모방하는 건데 모방을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진에 쌓이는 거고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좀 모방이 문화로 자리 잡은 현상을 말하는군요. 그렇죠. 과거 같으면 이제 뭔가 이야기를 듣고 구전하는 형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하진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뭔가 내가 들었던 뭔가 흥얼거리던 노랫말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야기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제 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밈이 뭐야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실 것 같습니다. 앞서 샌더스 밈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익숙한 몇 가지 밈을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지난해 유행했던 1일 1강 얘기하면 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참 작년에 1일 1강 정말 너무나도 히트를 많이 쳤죠. 그게 대표적인 아마 일반인들이 많이 하실 수 있는 밈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게 설명드리면 사실은 이제 B라는 굉장히 저희들 세대는 유명한 가수가 2017년도에 이제 발표한 노래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실패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2017년도에 발표했을 때는 아무한테도 관심을 못 받던 노래가 깡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2019년도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계속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뮤직비디오라든지 B의 노래를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난을 했었거든요. 춤이 너무 이상하다. 노래가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 그랬는데 이제 2019년도에 한 여고생이 괴상한 이제 옷을 입고 그 춤을 따라 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워낙 가사 자체가 재밌다 보니까 그리고 춤 자체도 이제 그렇게 여고생이 우스꽝스럽게 추다 보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따라 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일종의 밈 현상이 만들어졌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이걸 어떻게 보면 레거시 미디어죠. 그 어떻게 보면 놀면 뭐하니에 이제 김태호 PD가 잘 이제 TV 형태로 이제 끌어올린 거죠.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B 가수분이 굉장히 쿨하게 만약 이걸 굉장히 싫어하셨으면 이렇게 전체적인 밈 현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 건데 나는 1인 2강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놀던 친구들이 오히려 이제 더 폭발적으로 이제 반응을 한 거죠. 왜냐면 이제 본래 원료를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티 이제 가수가 이제 되게 쿨하게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어떻게 보면 밈이 좀 그냥 재밌게 이렇게 저희들이 좀 유의적으로 가지고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그 야인시대 드라마 그 배우 김영철 씨의 대사도 있잖아요. 4달러 이런 거. 맞습니다. 그리고 김영철 씨, 그다음에 타짜에 나오는 김홍수 씨의 이제 묻고 더블로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과거의 야인 시대나 이 타짜는 굉장히 옛날 영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2020년대 이게 유행하는 이유가 그게 재밌으니까 누군가 이제 발굴을 해내는 거죠. 누군가 발굴해내서 그걸 짤로 만든다든지
그리고 짤로 만드는 것들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짤을 같이 만들기 시작을 하면 밈이라는 현상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게 굉장히 퍼지다 보면 뜬금없이 뭐 20년, 30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굉장히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게 밈 현상의 굉장히 좀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밈 현상을 그냥 듣기만 했다가 오늘 이제 그 전화 연결이 있으니까 저도 어제 살짝 좀 알아봤거든요. 밈 현상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예측이 불가능하다. 갑자기 어느 순간 이게 떠버리니까요. 그렇죠. 굉장히 좀 콘텐츠 자체가 유동적이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김홍수 씨도 이제 어떻게 보면 묻고 더블로 가 때문에 재작년에 이제 CF를 많이 찍으실 텐데 본인 전혀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TV 같은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엘리트 교육을 받고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보면 전파하는 형태가 이제 주로 밈이 많이 만들어졌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디지털 시대 밈은 어떻게 보면 예측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 누구라도 이제 그 밈 현상의 단초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고등학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BA 1인 1강은 여고생이 만든 거거든요. 내가 그냥 고등학생인데 좋은 아이템이 있고 내가 그냥 노력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발굴해서 찍어서 그냥 유튜브라든지 트위터라든지 틱톡 같은 데 올리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누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밈을 만들어낼지가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뭔가 트렌드로 읽어내거나 할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탕수육 그 부먹 찍먹에 이은 끝이 보이지 않는 논쟁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 민트 초코에 대한 호불호를 따지는 또 논쟁이 등장을 하면서 민초단이란 신조어도 생겼습니다. 좀 사실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이게 의미가 있는가 싶은데 이런 논쟁도 밈과 연결돼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아마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못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거의 20대, 30대만 하더라도 민초단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 민트 초코 좋아해, 안 좋아해? 이제 질문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막 좋아한다 그러면 너는 나랑 결이랑 비슷한 사람이고 싫어한다 그러면 안 맞는 사람. 이게 되게 뭐 예전에 이제 뭐 짜장면이나 짬뽕이 이런 거 물어보는 거랑 거의 유사한 형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민트 초코에 대한 이제 그런 형태의 뭔가 짤을 만든다든지 유신 제기를 하는 거죠. 나는 민트 초코 싫어해. 이걸 왜 먹지? 누구 또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야 그걸 이런 이유 때문에 먹는 거야. 근데 그런 악이 벌어지면서 이제 재밌게 뭔가 여러 가지 짤들이 만들어지면서 심지어 이걸 민초단이라 그래서 우리는 민트 초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야. 그게 운동으로까지 벌어지고 그냥 재밌게 그냥 노는 겁니다. 근데 그 굉장히 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밀레니엄 세대들은 하나 문화구나. 어떻게 보면 시리어스한 총타이라고 불리는 그런 네트워크를 많이 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40대가 넘었기 때문에 저만 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하려면 얼굴을 보고 같이 뭐 목욕탕도 갈 수도 있고 같이 술을 한잔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밀레니엄 세대들은 랜선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랜선 친구라는 거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랜선 친구와 굉장히 위크타이라 그래서 소소하지만 내가 관심이 있고 소소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가볍게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도 얘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여담입니다만 교수님께서는 그 민트 초코 좋아하십니까?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게 이제 운동이 만들어졌을 때 참 예전부터 좋아했지만 이런 거 가지고도 밈이 만들어질 수 있구나 이런 자꾸 웃고 넘겼습니다. 저희 지금 스튜디오 밖에서도 서로 민트 초코 좋아하냐 싫어하냐 이걸로 지금 논쟁이 펼쳐지고 있는데 뭐 파인애플 피자도 있대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느냐 안 좋아하느냐. 연예인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좀 이렇게 밈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물론 소속사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워낙 연예인들 분들이 어리시니까 20대 초반이니까 일부러 이렇게 파인애플 피자 시키는 걸 올리면 또 엄청나게 댓글이 달립니다. 그만큼 재밌네요. 아시는 분들끼리의 놀이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청자분들께도 좀 궁금한데요. 파인애플 피자 좋아하시는지 안 좋아하시는지 제가 문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뭐 좋아한다, 파인애플 올라간 피자 좋아한다 그러면 1번을 파인애플 피자 별로다 하면 2번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 또 나눠보죠.
자, 과거에도 이런 패러디라고 할까요? 이런 또 문화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드라마 태조왕건인가요? 그 궁예의 대사,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고, 뭐 이런 대사는 아직도 좀 사용이 되곤 하는데, 이런 문화들이 지금의 민과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큰 본질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유의적으로 가지고 논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지털이라고 소위 불리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더 다양성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뭐 메이저의 뭐 케이블 TV란 TV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 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밈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사실은 뭐 하이텔 세대라고 하는 옛날 그런 인터넷이 있던 시대는 굉장히 느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그래픽 같은 것도 굉장히 조악을 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내가 민트 초코단에 들어가 있으면 그 민트 초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라든지 뭔가 짤 같은 것들을 내가 동영상이든 이미지로 쉽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엔 그 중요한 코드가 유저 제너레이트 컨텐츠라 그래서 유저들이 직접적으로 그 컨텐츠에 얼마만큼 인발브를 해서 자기 자율성을 가지고 만들 수가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디지털 세상이 그게 폭발적인 거죠. 누구라도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현상이라는 것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뭐 주기는 굉장히 짧을 수는 있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수는 있지만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누구나도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전에는 이런 유행어가 사실 TV 같은 매체에서 좀 촉발이 돼서 대중에게 이렇게 퍼진 형태였다면 밈은 좀 대중이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밈을 너무 또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면 그 원래 원류적으로 이제 얘기했던 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뭐 4달러라든지 아니면 뭐 묻고 더블로가 이런 것들도 너무 이제 보통 기업들이 그렇거든요. 기업들이 이런 뭔가 밈 현상이 생기고 스타일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 빅데이터 검색해 보면 많이 걸리니까 그거와 관련된 CF를 만들어서 상품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대중의 수면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흥미를 잃는 거죠. 새로운 또 이제 밈을 나름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내가 원래 재밌기 위해서 만든 거지 누구한테 강력하게 뭔가 영향을 미치거나 돈을 벌거나 그렇게 해서 만든 경우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너무 인위성이 또 뛰다 보면 또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현상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가야 될 것 같은데 호응이 높은 일부는 광고로 좀 제작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경제적 효과까지 소비 트렌드까지 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민초에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이제 빙그레 디지털 쪽에 자문교육을 오래 하고 있는데 빙그레가 슈퍼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맛을 선택을 할 때 이제 민초 이런 것들이 떠든다는 얘기는 이제 그런 맛을 만들어낼 때 얼마만큼의 암묵적인 이제 호응이 있을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 제품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작년에 굉장히 이슈가 페이스북이 거의 한 400억 달러를 들여서 GP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미국에서 이런 움짤 있지 않습니까? GIF5이라고 하는 뭐 그래픽 인터체인지 포맷이라고 하는 움짤 이렇게 만드는 이제 그런 파일을 공유시키고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4,000억 넘게 주고 이제 인수를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젊은 밀레니엄 세대들이 텍스트 안 보내는 거예요. 텍스트나 이모티콘 보내는 게 아니라 움짤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움짤을 재밌는 움짤을 보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회사 자체의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페이스북 같은 게 이렇게 하겠죠. 만일에 제가 햄버거를 먹고 싶은데 친구한테 움짤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최근에 뭐 유행하는 밈하고 관련된 햄버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미지들. 그럼 햄버거를 쳐보면 아마 버거킹이라는 이런 햄버거 파는 회사들은 그때 자기가 만든 밈짤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뭔가 광고가 걸릴 수 있도록 뭔가 페이스북하고 딜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소비자층에서 생각하지는 않으실 건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또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광고를 할 건지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들지까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58번님께서는 저는 60대인데 민트 초콜릿 좋아합니다. 달달하면서 은근히 기분 좋아지고요. 30대 자녀들과 같이 젊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민트 초코 단이었네요. 8266번님은 파인애플 피자 엄청 좋아요. 수고하세요라고 하셨고
4687번님께서도 역시 파인애플 피자 상큼해서 좋아요.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 밈문화 저희가 긍정적인 그리고 어떻게 유행이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좀 부정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사실은 모든 인터넷 문화가 양날의 검이 있겠죠. 예. 하다 보면 너무 밈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과열하다 보면 이제 사실은 밈은 풍자의 요소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 1인 1강이라고 불리는 것도 이제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 놔지 않고 순기능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춤을 오리지널로 추신 분이 쿨하게 넘기고 비가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저희 세대 때 가수였는데 요즘 시즌 비시즌이라고 하는 유튜브도 만드시고 사실 그 유튜브에 처음에 몰려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비의 1인 1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좋아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10대들한테는 비는 전성기 때 모습을 거의 못 봤을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기능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누구를 이제 비꼬거나 그냥 재밌게 가지고 노는 건데 그게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면 오리지널리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되게 심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순기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잘 풀리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풀리다가 이제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9278번님께서 예전에는 인터넷 문화하면 X세대, N세대 같이 젊은 층 소비 문화로만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시는 밈은 연령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는 문화 같네요라고 질문하셨거든요. 맞습니까? 사실은 과거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란 문화는 소위 말해서 20대, 30대라고 불리는 MZ세대들이 주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좀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특히 나이 드신 이제 시니어 분들이 요즘은 시니어 분들이 오히려 더 여유가 있으시고 또 돈도 있으시고 은퇴 이미 준비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과거에도 이제 소비 계층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자녀분들한테 손쉽게 인터넷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이제 배워서 요즘은 시니어들이 아시겠지만 유튜브 가가지고 뉴스도 보시고 주식도 보시고 트로트 관련된 것도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소위 말해서 어느 정도 연령이 있는 분들도 밈 문화를 즐기시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MZ세대가 더 높겠지만 그래도 요즘은 전 세대에 다 걸쳐가지고 다 노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문화심리학자인 이승현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